대선에 이제 패배한 국민의힘 책임질 사람이 이제 책임은 좀 져야겠고요. 쇄신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겁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원내대표직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혼자만 물러날 생각은 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관련 내용 좀 짚어보시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권성동 원내대표가 같이 물러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당연히 물러나야죠. 왜 그런가 하면 김문수 후보가 지명을 한 당무 우선권을 적용해서 사실상 지명을 하다시피 한 그런 소상파 초선 의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혼자서 이 당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어차피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은 하루 빨리 깨고 새 출발하는 것이 빠르다. 그렇지 않으면 깨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우리 의미일까요? 국민들의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 101명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예. 한 명이 민주당으로 기어가고 뭐 기어갔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사실 납작 엎드려서 기어간 거 다름없죠. 그런데 이 107명이 남았는데 이 107명이 중에서 내가 묻고 싶어요. 당의 강령 정강 정책을 제대로 읽은 사람이 이게 몇 명 되느냐? 10% 될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당 깨야죠. 당을 만약에 정강 정책과 강령을 읽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소득 얘기. 당의 강령에 기본소득도 있고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도 있고 그거 제대로 읽은 사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념과 정책으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뭉친 집단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김문수 혼자만 앞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념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뭉쳤다는 말씀이세요? 김문수 후보만 앞에서 열심히 뛰었지. 어허. 지역구에서 뛰어다닌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제 귀에도 다 들려오거든요. 보면 경북대구는 거의 없었고 근데 솔직한 말로 경북대구에는 뛰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후보 뒤에는 쫙 섭니다. 후보 뒤에는 다들 빨간 옷 입고 다 서요. 이런 분들 얼굴에 익히 알려진 사람들이 다 서는데 영상에 나왔죠. 서는데 막상 혼자서 자기의 지역구에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어차피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집단이 아니다. 자기가 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 한번 불살하겠다, 희생을 하겠다 이런 사람이 국민의힘에서는 정말 찾기 힘듭니다. 물론 민주당도 똑같이 입신양명을 위해서 모인 집단은 맞아요. 맞지만은 거기에는 이재명이라는 당선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 지휘자가 던져주는 어떤 메리트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들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대선에 뭐 김문수 후보는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본인이 나는 그 당대표 당권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리고 오로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민님 재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 주변에서 이제 친한파에서는 그런 공격을 하죠. 그런 말 어떻게 믿느냐. 내가 뭐 이러면 되지 않겠습니다만 현역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정훈 의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도 한덕수 이런 말을 해놓고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다 깨부린 사람인데 그 말 어떻게 믿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얘기 드리려고 김문수 후보라고 이걸 하겠습니다. 후보가 지금 다시 이제 거대 훌라후프를 돌리거나 아니면 다시 철봉을 이렇게 여러 차례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 대선에 출마하시기 직전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도 그런 행보를 보니까 오늘도 현중원 참배를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언론이 플래시세를 안 던질 수가 없어. 이 행보는 뭐냐면 그렇죠. 당권 도전하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니요. 당권 도전이라기보다 이제 이재명과 싸우는 최일선의 앞장을 서면 뭐 어떤 나중에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재명이 무너진다면 그 새로운 희망으로 반대 세력의 중심으로 떠오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면환이 혹시 이재명 대통령이 오래 못 간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아니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는 목숨을 걸고 잡은 권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재명 그 대통령 본인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늘 절벽 앞에 서 있었다. 뒤에서 밀면 밑으로 추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그 방송에서 한 얘기인데 이재명은 이번에는 이거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문자가 더 떨어진다. 더
버틸 수가 없다. 예. 이런 바늘구멍 같은 구사일생의 길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걸어온 거예요. 예. 걸어왔단 말이에요. 예. 지금 가령 대장동이라든가 백인동이라든가 뭐 위례신도시 거기다 성남 FC 사건 같은 이런 큰 사건들이 병합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 병합을 시켜놓으니까 안 그랬으면 그 재판들이 하나씩 이미 다 선고가 1심에서 끝나고 2심 끝나고 아마 대부분의 언론 사건도 있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 걸릴 예정입니다. 예. 그 재판. 근데 그건 앞으로도 몇 년이 언제 예. 걸릴지 몰라요. 임기 끝나도 안 그런 끝날 거 수도 아니죠. 있습니다. 이제 정지시켜 버리면 예. 아,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립법 본인이 얘기하시는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했고 사건을 조작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전면님 저희 시간 1분밖에 없어요. 예, 자기 김문수 재임수에 후보한테 정지가 되면 집중을 어차피 해주시죠. 예. 그건 공소 취소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김문수 후보는 이제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자기 포지션을 어떻게 찾는가 하면 그 얘기 듣고 이재명 쉽게 말하면 범죄자 이재명의 아니면 독재자 이재명의 반대편 대항자로 자기 포지션을 잡는 거죠. 예. 자기 스탠스를 그렇게 잡는 거예요. 예. 그것이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70 중반인데 지금은 대한노인회에서 75세 돼야만 앞으로 노인회 그 가입 연령으로 간주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대항하는 예. 전사가 돼야 된다는 예, 말씀. 쉽게 말하면 거기에 그 이재명의 대항마 유일 대항마로 있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윤석열의 유일 대항마로 이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바늘 같은 구멍을 계속 통과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영수회담하자 막 이러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김문수가 지금 당대표는 나는 안 된다 이랬지만 언젠가는 당대표 위치에 오르겠죠. 당대표 위치에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또 영수회담 같은 걸 하자 이러면서 또 대결전을 벌이겠죠. 예.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김문수 후보로 중심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김문수 입에서도 앞으로 3년은 길다. 뭐 이런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아, 어차피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게 돼가 있어요. 예.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얻어맞았던 매를 거꾸로 다 되돌려주는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어떤 길이 있겠어요? 경제를 살리고 온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고 중산층을 풍부히 해서 나는 그런 그쪽으로 돌파구를 내겠다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만약에 그게 안 되라면 거기로 가야죠. 예. 그게 만약에 안 되라면 문자 그대로 집단주의로 가버린다. 포퓰리스트의 집단주의로 간다. 그 또 하나의 길이 있을 겁니다. 내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포퓰리즘이 판을 치는 예.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 아니냐. 그렇게 알겠습니다. 되면 그때는 김문수 뭐도 아니면 저런 책에도 아무 소용도 없다. 다 끝난다. 대한민국은 끝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